자,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 발언이 꽤 거칠어집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5.18 때 당시 탱크 텀블러 이 마케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아주 격한 언어로 비판했고, 7년 전에 무신사라고 하는 그 의류업체가 광고를 하면서 박종철 고문차 사건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당시에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돼서 그 회사가 뭐 사과하고 뭐 박종철 이 기념사업회에 찾아가 사과도 하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거를 다시 지금 소환해서 이렇게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네타냐후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외국 정상한테 대놓고 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러 이야기를 한다? 뭐 이게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조작기소 특검이나 그다음에 등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이걸로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듣기 좋은 노래도 뭐 계속하면 별로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썩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론 지표상으로 보면 야당 후보들이 꽤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선거에 뭔가 프레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뭐 죽창가, 뭐 반일, 뭐 이거로 이제 선거 뭐 저걸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5.18 스타벅스 무신사, 그러면서 기존의 진보 진영을 똘똘 한번 뭉치자. 여기에 옛날에는 이제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선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효순 미순 사건이라든지 등등 있을 때. 근데 그것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뭘로 하지? 아, 이스라엘 깨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 활동가들, 국제 활동가들이 이 가자 지구에 물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억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2명인가 3명인가요?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빨리 이분 사람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당연한 임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왜 이 사람들 송환하지 않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왜? 북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성남 안보실장이 지금 북한에 5명이나 되는 한국 국적자가 은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도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억류해 있는데 그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는 분노를 왜 김정은에게는 하지 않죠? 그것도 우리 국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여기에 김정은이 우리 국민과 군인들의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럼 당연히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포영장은커녕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타냐후한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왜 김정은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대통령이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전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인권 대통령으로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신장 위구르 문제 뭐 등등에 대해서 제기한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기준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앗아간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을 못하면서 왜 저 멀리 있는 네타냐후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동영상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가짜 영상이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왜 대통령의 분노는 선택적이어야 하는 겁니까? 왜 선택적이지 않고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인권 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송환을 요구할 자격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편파적인가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왜 선택적으로 이 5.18에 대해서 정말 뭐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 물어야 된다. 당연히 스타벅스 잘못했죠. 근데 그거 대통령보다 그 언론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넘겨놔야 될 거를 왜 대통령이 직접 참전해서, 더군다나 이제 여당에서는 아예 스타벅스 가지 말자. 지금 신세계가요, 광주에 지금 스타필드 짓고 백화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전혀 뭐 복합몰이 없다고 그래서 신세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짓지 말아요? 이게 저는 결국은 선거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선거를 위해서 이 진보 진영을 결집시켜야 되니까 이 이슈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 지금 대통령의 저 선택적 분노가 저는 뭔가 좀 계획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좀 보편적 분노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가릴 것 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 어느 순간 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걸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한 외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UAE나 우리가 원전 지어줬던 UAE가 지금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UAE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그거에 따르는 우리 국익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뭐 언제부터 인권 대통령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가 말이 국익을 훼손한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후보들 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